우리가 흔히 혀로 느끼는 미각. 그런데 혀 외에 내장기관으로도 미각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소장에는 단맛 수용체가 있어 포도당을 감지하고 당뇨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 폐는 쓴맛을 느낄 수 있어 천식 등의 폐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 기관들과 미각의 놀라운 관계.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유미라입니다. 오늘은 미각 연구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연구 분야인 내장 미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내장 미각이란 입안이 아니라 신체의 내장 조직에 발달된 미각을 뜻합니다. 어떻게 내장의 미각이 발달할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입안에는 맛물질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맛수용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맛성분과 입안의 맛수용체가 결합해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죠. 즉, 단맛물질은 단맛수용체에, 쓴맛물질은 쓴맛수용체에 결합해서 맛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맛물질을 감지하는 맛수용체가 입안뿐 아니라 소화관, 신장, 폐, 뇌와 같은 우리 몸의 여러 조직에 발현되어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이 내장기관에서 어떻게 맛을 느끼고 내장에서 맛수용체는 어떤 작용을 하기에 우리 몸에 존재하는 것인지 그 흥미로운 내장 미각의 세계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기관은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일까요? 이곳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감지하는 기관인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 과정을 통해 분해돼 이곳에서 영양소를 흡수하죠. 즉,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 지방이 분해된 지방산이 이곳에서 흡수되는데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소장입니다. 소장은 이렇게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 영양소를 감지하는 센서가 소장 내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최근 연구를 통해서 내장에 발현된 미각 수용체가 중요한 센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하나가 단맛 수용체가 소장에서 포도당을 감지하는 센서로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소장에도 입안에 있는 단맛 수용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2005년 영국 리버풀 대학의 제인 다이어 박사 연구팀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소장이 단맛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어떤 원리에 의해 소장이 단맛을 수용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요. 2007년 미국 마운튼 시나이 대학 의과대학 신경과학자이자 현재 미국 모넬 화학감각 연구센터 부소장인 로버트 마골스키 박사팀이 그 원리를 밝히는 데 성공하면서 내장 미각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골스키 박사팀이 발견한 소장 내 단맛 수용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장에서 당이 흡수되는 과정을 알아야 할 텐데요. 음식물에서 분해된 포도당은 장 표면에서 SGLT1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흡수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포도당을 적절히 공급하고 비만이나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포도당의 과잉 흡수를 막기 위해서는 이 SGLT1 단백질의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SGLT1에 무엇이 어떻게 장내의 포도당을 감지하는지 그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골스키 박사팀은 단맛 물질과 결합하는 수용체 T1R3와 맛 신호 전달에 필수적이라 맛 수용체와 항상 같이 존재하는 단백질 알파 거스트두신, 이 두 가지가 바로 소장의 포도당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정상 쥐와
단맛 수용체 T1R3나 알파 거스토딘 단백질이 제거된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상 쥐의 경우 설탕을 먹으면 SGLT1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발현해서 포도당 흡수량이 증가했지만 T1R3나 알파 거스토딘 단백질이 결핍된 쥐는 설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당의 흡수량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즉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맛 수용체가 없으면 포도당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음식물에 함유된 포도당을 흡수하는 소장의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인데요. 포도당을 흡수하는 기관은 소장뿐이기 때문에 단맛 수용체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장이 이렇게 단맛을 감지하고 그것에 단맛 수용체가 관여한다는 것은 미각 연구사의 굉장히 큰 발견이자 발전인데요. 우리들이 음식물을 섭취한 후 소화기관에서 당을 감지하는 과정은 우리 몸의 혈당치 제어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현재 수많은 미각 연구진들은 당의 흡수를 제어하여 혈당치를 조절하는 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이 기대됩니다. 당뇨병은 혈당치가 표준보다 높은 상태인데요. 이때 소장에 발현된 미각 수용체가 포도당을 인식하고 소장이 포도당을 적당량만 흡수하게 하면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혈당치의 농도에 따라 단맛 수용체가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조절할 수만 있다면 당뇨 환자도 혈당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장은 탄수화물뿐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된 각 영양소가 흡수되는 곳이기 때문에 단맛 외에도 그 외 영양소를 감지하는 센서가 당연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소장의 단맛 수용체뿐 아니라 쓴맛, 감칠맛, 지방맛 수용체 등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께 단맛에 관한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제로 칼로리나 제로 설탕 음식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단맛은 있지만 칼로리도 없고 설탕도 포함되지 않아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찾고 있죠. 그런데 소장은 이런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이 없으니 당연히 단맛 수용체가 감지하지 못하고 에너지로 흡수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에 관련해 역시 마골스키 박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마골스키 박사팀은 칼로리도 없고 설탕도 없지만 단맛이 나는 인공 감미료를 쥐에게 투여해 그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설탕을 투여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즉, 칼로리가 없다고 알려진 인공 감미료 또한 소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면서 소장의 SGLT1 단백질을 발현시켰고 포도당 흡수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즉, 아무리 칼로리가 없는 인공 감미료라 할지라도 단맛을 띠는 물질이라면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작용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단맛 수용체와 반응하지 않는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로 칼로리 감미료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혹시 다이어트를 위해 이런 제로 칼로리 감미료에 의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이 아닌 다른 기관은 맛을 느낄 수는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여러분께 폐의 미각 기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또한 최근 발견된 사실인데요. 폐는 과연 어떤 맛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쓴맛입니다. 이 사실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 스테판 리제트 박사팀의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리제트 박사팀은 쓴맛 수용체가 혀뿐 아니라 폐에도 존재하고 천식과 같은 폐쇄성 폐질환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폐와 연결된 기도 평활근 세포에
쓴맛을 감지하는 쓴맛 수용체가 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쓴맛 수용체는 혀에 있는 쓴맛 수용체와 동일한 T2R이라는 단백질이었는데요. 리제트 박사는 전혀 다른 연구를 하던 중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처음 이 쓴맛 수용체를 폐에서 발견한 뒤 본인도 너무나 예상 밖의 일이어서 본인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폐에 있는 쓴맛 수용체가 혀에 있는 쓴맛 수용체와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혀에 있는 쓴맛 수용체는 뇌에 신호를 보내는 미뢰의 집단을 형성해서 모여 있지만 폐에 있는 쓴맛 수용체는 혀의 미뢰처럼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또 뇌에 신호를 보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폐의 쓴맛 수용체는 입안의 쓴맛 수용체와 동일하게 쓴맛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모든 생물이 오랜 진화 과정을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미각 기능을 보존하고 있는 이유는 이 미각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몸에 필요한 먹이를 선택하고 부패하거나 독성이 있어 몸에 해로운 것은 피함으로써 살아남기 위한 자기 방어 센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쓴맛을 띠는 물질은 대체로 부패하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이 많아 쓴맛 수용체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런 쓴맛 물질을 피해야 하는 신호로 인식하기 위해 발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쓴맛 수용체는 자기 방어 센서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폐가 쓴맛을 감지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연구진들은 폐가 쓴맛을 느끼면 기도의 수용체가 분명 이를 피해야 하는 물질로 보고 바로 수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기도 평활근에 쓴맛을 띠는 고농도 사카린이나 클로르킨, 디나토니움 등을 주입하면 쓴맛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기관지 수축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실험 결과 이런 쓴맛 물질들은 오히려 기도 평활근을 이완시켜 기도를 확장시켰습니다. 즉, 쓴맛을 느낀 수용체들이 쓴맛을 피한 것이 아니라 더 활발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식이나 기종, 만성기관지염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천식은 기도가 움츠러들어 호흡이 어려운 질병인데요. 공기가 계속해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근육의 긴장을 풀어 기도를 열어줘야 하는데 따라서 천식 환자에게 쓴맛 물질을 활용하여 기도를 확장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사용되던 약물의 작용 기전과는 다른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폐의 쓴맛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순히 쓴맛 식품이나 쓴맛 화합물을 먹는 것으로는 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요. 즉, 쓴맛 물질을 에어로졸화하여 흡입기로 폐에 흡입시켜 기도에 뿌려주는 방식을 취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폐에 발현된 쓴맛 수용체는 이처럼 천식이나 그 외의 폐쇄성 폐질환 치료 개선제의 개발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 연구자들은 현재 이런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족한 만큼 이 새로운 발견이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쓴맛과 소화관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쌉싸래한 봄나물이 식욕을 돋운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약간 쓴 쌉싸래한 맛이 식욕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것과 관련해 최근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011년 벨기에 루벤 카톨릭 대학교 연구팀은 봄나물 같은 쌉싸래한 음식의 쓴맛이 소화관 속의 쓴맛 수용체와 결합해 실제 식욕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쓴맛을 맛보고 소화 과정을 통해 쓴맛 수용체와 쓴맛 물질이 결합하고 쓴맛 수용체가 활성화됐을 때 식욕 증진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가 왕성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식욕 증진 호르몬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시죠?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면 위에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반면에 배가 부르게 되면 내장 지방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되죠. 이것이 혈관을 타고 식욕조절센터인 뇌의 시상하부에 도달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쓴맛을 맛보았을 때 실제 그렐린이 많이 분비돼 우리의 식욕을 촉진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쓴맛 수용체가 있는 정상쥐와 쓴맛 수용체의 유전자를 없앤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통해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요. 정상쥐와 쓴맛 수용체가 없는 쥐의 위에 각각 쓴맛 물질을 넣어 주었더니 정상쥐는 그렐린의 수치가 올라가 40분 뒤에 약 2.2배 상승했지만 쓴맛 수용체가 없는 쥐에서는 그렐린 수치가 유의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상쥐가 30분 동안 먹은 사료양은 쓴맛을 주지 않았을 때보다 약 20% 더 많았지만 쓴맛 수용체가 없는 쥐에서는 그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쓴맛 물질에 의해 식욕이 촉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쥐가 먹은 음식량을 4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정상쥐는 처음 1시간까지는 쓴맛 유전자가 없는 쥐보다 더 많이 먹지만 그 뒤로는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4시간 뒤에 두 쥐의 식사량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쓴맛 수용체가 있는 정상쥐에게 쓴맛 물질을 먹였을 때 음식을 더 적게 먹는 셈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쓴맛을 본 쥐는 왜 1시간 동안만 식욕이 증진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쓴맛 수용체가 있는 정상쥐가 쓴맛 물질을 먹은 경우 위 속의 내용물이 소화되어 위를 비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기 때문인데요. 즉 쓴맛 물질은 식욕을 높여 단기적으로는 식사량을 늘리지만 위의 소화 능력을 늦춰 결국 장기적으로는 식사량을 줄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쓴맛 물질을 먹었을 때 식욕은 증진하지만 소화 속도는 떨어지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도 참 대단한데요.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된다면 당연히 봄나물 같은 쌉싸래한 음식이 입맛을 돋우겠죠. 오래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쓴맛 나는 식품 섭취를 통한 다이어트법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식욕 증진 호르몬 그렐린의 양을 쓴맛 물질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체중 조절이나 위장 운동성 장애 치료제 개발에 분명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현실적인 성과가 이루어져 다음에는 더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내장 미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만물질을 감지하는 미각 수용체가 입안뿐 아니라 우리 신체의 다양한 내장 조직에 존재하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사실 내장에서 발견된 미각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체내 시스템의 대부분이 체내 대사 경로와 이 내장 미각 사이의 피드백 시스템으로 정교하게 제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내장 미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우리의 몸을 제어해주고 있고 이 제어 시스템이 깨지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미각은
단순히 우리들의 기호에 관련된 감성적인 작용뿐 아니라 매일의 건강 상태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가까운 장래에 미각과 건강과의 관계를 분자 수준에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